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오늘은 제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봅니다. 저는 올해 65, 평범한 회사원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일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혼자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낚시를 즐기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딸과의 단절된 관계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 딸 수진이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저 스스로를 위한 고백일 수도 있고, 혹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진이가 태어났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1989년 4월의 따스한 봄날, 병원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시간.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아기의 울음소리. 간호사가 분홍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를 내게 안겨주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날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첫 아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30살, 작은 회사의 대리로 일하며 갓 시작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 미경은 수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우리 가족은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밝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항상 아빠, 이건 왜 그래?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며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죠. 그녀의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저는 주말마다 도서관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과학관을 가고 자연을 탐험하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희 가정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것이죠. 둘째가 태어나면서 가정 경제에 부담이 늘어났고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수진이와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수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가는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수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14살 무렵부터 수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제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조금 서운했지만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이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조는 일이 많다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고민이 있니?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과 문제라도 있니? 그러나 수진이는 아빠는 몰라도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는 짧은 대답만 했을 뿐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수진이의 방을 몰래 뒤져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담배, 술, 그리고 이상한 약물로 보이는 것들. 15살 소녀의 방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저희 부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귀가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으로 딸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소리를 지르며 수진이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화가 난다고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다니.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부모로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의 친구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그 집에서 밤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를 데리러 갔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는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수진이를 상담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상담사는 수진이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또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저희에게 더 많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 기회도 포기하고 일찍 퇴근하여 수진이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수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음악 콘서트에도 함께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이미 저희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수진이는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가족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묵묵히 밥만 먹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외출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족 행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진이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심리학과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던 날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아빠,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수진이는 더 바빠졌고 집에 머무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저 대학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수진이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패션 스타일이 급격히 바뀌었고 말투와 행동에서 낯선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수진이는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팔, 귀에 걸린 여러 개의 피어싱, 그리고 무례한 태도. 저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 청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자신이 대학을 중퇴하고 현재 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인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제 질문에 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민호와 헤어질 것을 권했습니다. 아빠가 보기에 그 친구는 내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구나라고 말했지만 수진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빠는 항상 그래요. 내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만 해요. 그 후로 수진이와 민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수진이는 거의 매일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집에 돌아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채 저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수진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경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취한 듯한 민호의 목소리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귀가했을 때 저는 그녀를 거실로 불러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내가 걱정돼. 그 친구와 어울리면서 내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수진이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아빠, 이제 와서 관심 갖지 마세요. 아빠는 항상 일이 우선이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정말 제가 일에 너무 몰두하여 수진이를 소홀히 했던 걸까요? 어린 시절부터 수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대학교 3학년이 되자 수진이는 민호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라니 저희 세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완강했습니다. 이제 저는 성인이에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날의 격렬한 말다툼 끝에 수진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기 위해 현관문을 막아섰지만 수진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아빠가 나를 이렇게 내쫓는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딸을 막을 수 없었고 그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후 우리 가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분노와 자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수진이의 원룸을 찾아갔지만 이미 그곳을 비운 뒤였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수진이와 민호는 며칠 전에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몇 주간 수진이의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바꿨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고 SNS 계정도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문의해보니 수진이는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이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엄마, 저 결혼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웨딩홀입니다. 와주실 거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희 부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대학도 마치지 않고 결혼이라니. 그것도 저희가 그토록 반대했던 민호와 저는 즉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연결되었고 수진이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너 아직 너무 어려. 대학도 마치지 않았잖아. 제 말에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아직 학생인 제 딸이 임신을 했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와.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자라고 말했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리고 민호와 결혼할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완강했습니다. 내 딸이 인생을 망치는 모습을 축하해 줄 수는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혼자 결혼식장을 찾았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에 따르면 결혼식은 초라했다고 합니다. 하객도 거의 없었고 민호의 부모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식 내내 슬픈 표정이었지만 아버지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딸을 마지막으로 본 날로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 후로 수진이는 완전히 우리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내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진이는 모든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제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메시지만 남겼을 뿐입니다. 처음 몇 년간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명절이나 수진이의 생일이 다가올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수진이의 흔적들, 어린 시절 사진, 그녀가 쓰던 방, 좋아하던 음식들,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내는 제게 수진이를 찾아보자고 수없이 제안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제 고집과 자존심이 딸과의 화해를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딸이 잘못을 깨닫고 먼저 돌아오길 기다리자는 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수진이의 부재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아들 민준이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에 가고 취업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수진이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우연히 아내의 지인을 통해 수진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이혼했다고 합니다.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3년을 넘기지 못했고 이제 수진이는 어린 딸아이를 혼자 키우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당장 수진이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말렸습니다. 수진이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애가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아내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저는 다시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 주변에서는 모두 손주들을 데리고 놀아주며 노후를 즐기는데 저는 아직도 제 손녀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조차 모릅니다. 지난 추석 아내는 갑자기 제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비밀리에 수진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녀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이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성애란 그런 것이니까요. 아내가 보여준 손녀의 사진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 피와 살을 나눈 손녀, 수진이의 딸.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어린 시절 수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빛, 같은 미소. 이름이 뭐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이에요. 아빠 이름을 따서 지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니. 수진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만나보는 건 어때요? 수진이가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만의 만남, 제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주말, 저는 아내와 함께 수진이가 운영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사춘기 소녀가 아닌 어엿한 한 여성으로 성장한 딸의 모습. 그녀의 눈에는 저를 바라보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페 구석에서 놀고 있던 작은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누구야? 수진이는 아이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준이야, 이분이 엄마 아빠. 내 할아버지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고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수진이도 저를 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의 결혼 생활과 이혼,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은 어려움,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해.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주말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말하는 딸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민호와는 연락하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준이가 2살 때 외국으로 떠났어요. 가끔 생일 카드 정도만 보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딸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준이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준이는 그날 내내 저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이가 어릴 적과 똑같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준이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며 제가 놓친 시간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주말이면 수진이의 카페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이는 바쁠 때면 제게 준이를 맡기곤 했고 저는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리며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했는지 인정했고 수진이는 사춘기 시절의 반항과 무모했던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아빠가 오시길 정말 바랐어요. 수진이의 고백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가 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 그만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으니까요.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진이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 외손녀의 출생을 축하하지 못한 것, 딸이 이혼의 아픔을 겪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시간에 집중하려 합니다. 다음 달이면 드디어 정년퇴직입니다. 퇴직 후 저는 수진이의 카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수진이와 너무 가까이 지내면 또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하지만
저는 이제 딸의 선택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제 방식대로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진이는 최근 심리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이제 아동심리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겪었던 경험들이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돕는 일. 수진이는 그 일을 하며 행복해 보입니다. 준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 등교 날, 수진이는 저희 부부에게도 함께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은 이제 제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이해심을 가지고 수진이를 대했다면, 조금만 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조금만 더 유연했다면, 우리는 20년의 공백 없이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후회는 언제나 뒤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딸과 손녀와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얼마 전 수진이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살면 어때요? 준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아내와 저는 퇴직 후 조용한 전원 생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손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고려 중입니다. 지난주 준이의 생일 파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들과 놀던 준이가 갑자기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의 모든 후회와 아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수진이는 이제 35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가 그녀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나이를 훌쩍 넘어섰네요. 때로는 그녀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아내가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웃음, 같은 눈빛, 그리고 같은 강인함.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수진이는 혼자서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공부를 계속하고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그녀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딸과 손녀의 곁을 지키며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준이 발표회가 있어요. 꼭 와주세요. 그 간단한 메시지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10년의 공백은 결코 메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10년, 20년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수진이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자존심과 고집에 사로잡혀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만듭니다. 제가 딸과 10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도 그런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후회스럽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깨달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65,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새롭습니다. 딸과 손녀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지난주 수진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오래된 가족 앨범을 함께 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아기였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시간이 흐르며 변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기억나요? 내가 5살 때 제주도 여행 갔던 거? 물론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난 가족여행이었죠. 수진이는 비행기 창문 밖을 내내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내가 비행기에서 내내 아빠, 우리 구름 위에 있어. 하면서 좋아했잖아. 수진이는 웃으며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빠가 개주 응원하느라 목이 쉬었었죠? 그렇게 우리는 추억을 하나하나 되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10년의 공백이 있지만 그 이전의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들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수진이가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집을 나갔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니?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가 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그때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아빠가 곁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딸의 곁에 있습니다. 비록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정년퇴직입니다. 회사에서는 큰 송별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수진이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게 될 저희 모습, 준이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저희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손녀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출세만을 좇아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있어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딸과 알지 못했던 손녀. 이제 저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최근 심리상담센터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딸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빠, 센터 인테리어는 아빠가 도와주세요. 아빠 손재주가 제일 좋잖아요. 딸의 부탁에 기쁘게 응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딸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수진이네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내, 저, 수진이, 준이, 그리고 아들 민준이와 그의 여자친구까지. 식탁 위에는 아내와 수진이가 함께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준이는 여전히 호기심 많은 아이입니다. 이날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할아버지, 외할머니랑 어떻게 만났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어릴 때는 어땠어요? 각각의 질문에 답하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준이가 사춘기가 되어 반항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수진이에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또한 민준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와의 갈등 속에서 저는 아들에게도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는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수진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무 늦게 돌아와서 미안하다.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중요한 건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10년이라는 공백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와 이해, 용서와 수용.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있습니다. 딸과 손녀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작은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딸과 10년째 연락을 끊고 살았던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관계도 회복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늘도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한 안부를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준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10년 동안 놓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준이의 첫 걸음마, 첫말, 첫 생일 파티, 수진이의 대학 졸업식, 사업 시작, 어려운 시기들.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순간들에 집중하려 합니다. 내일은 준이의 학예회입니다. 준이는 토끼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일찍 가서 맨 앞자리에 앉을 예정입니다. 수진이는 그날 중요한 상담이 있어 늦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영상을 찍어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과 10년째 연락을 끊고 살았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